민간인이 많이 그 사상자를 낳고 그리고 또 병원 시설이 폭격된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공분을 샀는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 미국이 이스라엘이 했다고 인정할 수, 지금 증거도 없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했다고 말하기도 힘든 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그 병원이 맞았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국제법을 어기게 된 것이거든요. Explosion at the hospital in Gaza yesterday. 네, 오늘 라이브 스테이션에서는요, 확전 양상을 띠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심도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돌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대국민 연설을 했거든요. 연설 먼저 잠깐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errorist group Hamas unleashed pure, unadulterated evil in the world. Hamas does not represent the Palestinian people. Hamas uses Palestinian civilians as human shields. Heartbroken explosion at the hospital in Gaza, which was not done by the Israelis. We can't ignore the humanity of innocent Palestinians who only want to live in peace and have an opportunity. 네, 먼저 이 백승훈 전임연구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기존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죠. 그러니까 미국은 국제사회의 합의, 그러니까 두 개의 국가론, 그러니까 그 1967년 그 3차 중동전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나왔던 그 결의안, 그리고 1993년에 그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오슬로 협정에 그 근거한 두 개의 국가론을 우리는 존중한다. 단 그 두 개의 국가론의 그 정부가 될 정부는 하마스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오늘 밤새 나온 소식 뭐 계속 공습도 이어졌고 뭐 사망 사건도 많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나온 사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좀 중요하게 볼 사안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이 원래 그 소위 이란 그 혁명 수비대에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단체거든요. 네. 근데 이 단체의 모토가 아주 극명합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미국은 사단이다. 그리고 미국에게 죽음을, 그다음에 이스라엘에게도 죽음을, 유대인에겐 저주를, 이슬람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는 단체거든요. 네. 후티 반군이. 그 반군이 발사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세 개의 미사일이 미군에 의해서 요격이 됐죠. 요격됐다. 그런데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갔는지는 특정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쪽이었고 그것이 예루살렘이냐 텔아비브나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발사됐다. 그렇게 확전되는 그 양상으로 가는 게 한번 막아졌다. 그게 아주 큰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뭐 하마스 측에서는 이스라엘이 교회 공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폭발된 병원이죠. 알 아할리 아랍 병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100에서 30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그 그리스 정교회 교회인데요. 그 안에 그 근처에 있는 그 정교회 교회인데요. 그 안에 이제 그 가자 난민들이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이 숨어서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 두 개의 뉴스가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측의 공격으로 해서 민간인이 죽었다라는 것은 확전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금 두 사건이 지금 오늘 벌어진 사건 중에 가장 좀 특이할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님 나오셨는데요. 인명 피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에 몇백 명씩 계속 꾸준히 나면서 이제 5천 명을 넘어섰다고 5,000명. 양쪽 다 계산을 해서 군인까지 하면 거의 10,000명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 또 가자지구 쪽에서 이제 인구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더 많은 사상자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가자지구가 전쟁의 참상을 뭐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자지구 사망자 4분의 1 정도가 어린이라고 해요. 항상 이제 폭격 경보가 울리면 어린이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대피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이유로 아주 가부장적인 집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하고 여성뿐만이 아니고 장애인과 노인들도 대피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자연히 그 이 사람들이 더 희생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백승훈 연구원. 가자지구 주민들이요 이제 물과 전기,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조차 이제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인 건요 이제 가자 주민 위한 구호품 지원이 들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예정돼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 행정부에게 늘 말했던 것이 지상군 파견은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한다. 단 국제법을 준수하라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 취해졌던 단전 조치를 군사 지역 외에는 군사 작전 지역 외에는 좀 풀어줘라 해서 이미 라파, 그 소위 말해서 가자지구 남쪽의 두 구, 그러니까 라파 이집트 지역과 접경이죠? 네, 칸 유니스 지역에 두 개의 지금 보통 가자 난민촌이, 그 팔레스타인 난민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한 6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대한 단수 단전 조치는 좀 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구호 그 패키지 같은 것들은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17일 날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14일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방문을 해서 첫 번째 말했던 게 미 국무장관이죠? 우리가 국무부 장관이 가서 말했던 게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 미국은 그 팔레스타인 국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구호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어제도 역대급으로 큰 그러니까 거의 1억 달러 수준의 지원책을 이제 가자와 그 팔레스타인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또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그렇죠. 네. 뭐 이제 구호 물품이 들어가는 곳이 라파 국경 검문소라고 하는 데인데 라파 계속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파를 근데 직접 가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곳으로 좀 보면 될까요? 네, 우리 취재진들이 이제 가자지구 취재할 때 예루살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멀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들어가게 되면 가자지구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라파를 많이 이용했는데 문제는 이 라파가 맨날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슈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갑자기 닫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긴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됐던 국경이기도 하고 또 이집트로서는 가자지구하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최전선이기 때문에 네. 이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집트 안에도 내부의 테러 세력이나 이런 게 있는데 하마스하고 연계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마스가 필요한 각종 군수 제품이나 뭐 밀수품 이런 것들이 다 라파 국경 그 주변에서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집트도 예민한 국경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또 지하 땅굴이 다 이 라파 국경을 지상에 두고 밑으로 땅굴이 연결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라파 국경을 열게 되면 네. 피난민들이 조금 더 나와서 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면이 있는 반면 네, 네. 또 하마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군수품을 또 합법적으로 가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도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카드 중에 라파 국경을 열고 안 열고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라파 국경이 보니까 되게 좁더라고요. 뭐 이렇게 크게 되는 게 아니라 뭐 1차선 정도? 이렇게 보이던데 영상 보기에는 어떤가요? 네, 좁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이렇게 뭐 큰 가게나 뭐 이런 게 많지도 않아서 거기가 이제 닫히게 되면 밤새 거기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운데 막 차 안에서 기다리고 이랬던 기억들이 많은데 작은 국경이지만 지금 가장 뜨거운 국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백수원 연구원, 이 바이든 대통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 방문이 확전을 막기 위한 균형 외교다. 뭐 이런 일환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지지에만 어떻게 보면 방점이 거의 찍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이스라엘 방문이 반쪽 성과다, 뭐 빈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렇게 된 측면이 없잖아 있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알라할리 병원이 폭격이 되면서 원래 바이든이 원했던 사자 정상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사자 회담은
그 가자 그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 그 아바스 정부와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사자회담이었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임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좁혔어요. 좁혀서 서한 지구를 안 나가고 그런데 그게 폭격이 되면서 이제 좀 그 계획들이 좀 어그러진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찌 됐건 그 확실히 그 뭐랄까요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구호 정책을 확실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무 반쪽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억제 정책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 그런 정책으로 요번에 성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이스라엘 당시 가서 했던 말들 폭풍 거세인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And based on what I've seen, it appears as though it was done by the other team, not you. I'm here to tell you, the terrorists will not win. Freedom will win. 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이 한 것들은 아니다. 이스라엘 두둔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중동 내 반미 정세가 정말 고조되고 있습니다. 막 성조기를 태우고 불태우고 뭐 이런 것까지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백승원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찌됐건 민간인이 많이 그 사상자를 낳고 그리고 또 병원 시설이 폭격된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공분을 샀는 그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 미국이 이스라엘이 했다고 지금 증거도 없으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했다고 말하기도 힘든 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스라엘의 소행으로 그 병원이 맞았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국제법을 어기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제 정쟁에서 원래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이 돼야지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고 그런 국제법에서도 우위에 쓸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진짜 이 병원을 폭격했다라는 게 밝혀지면 여태까지는 하마스가 인질범을 잡고 이런 테러 행위를 해서 모든 비난을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같이 여기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꼬이기 시작해서 이게 정의로운 전쟁으로 끌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증거도 아직 발견돼서 함부로 얘기 못하지만 미국 측에서도 이스라엘이 했다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배경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반 이스라엘 그리고 반미 이런 중동 내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نحن هون لنساند أهلنا بغزة ونقول لهم نحن معكم بس افتحوا لنا الحدود وكلياتنا فيدا فلسطين وفيدا الأقصى فيدا أهلنا بغزة. 네, 김영민 PD. 네. 거의 뭐 이스라엘 혹은 미국 그리고 모든 중동 국가가 이제 대결 양상이에요. 곳곳에서 지금 이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동하고 그 이스라엘 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두 패로 지금 나누는 상황인 거죠. 팔레스타인 편이냐, 이스라엘 편이냐. 그 지금 현재 반미 시위도 격해지고 그러는 와중에 그 팔레스타인 측 이제 하마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쪽도 저런 분노나 이런 것들을 그 정치적으로 충분히 프로파간다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자지구 병원 같은 경우도 약간 공방을 남겨놔서 이걸로 인해서 분노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이제 프로파간다 전략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서 이스라엘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이제 정확한 건 본인이 그래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어서 뭘 하려고 했다라는 제스처는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전 세계가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동안 20년 넘게 팔레스타인을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슈에 대해서 한국도 관심이 많고 여러 나라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늘 팔레스타인에서는 저렇게 맨날 사람들이 죽고 또 분노의 시위가 일어났고 그랬지만 지금은 좀 다른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SNS가 연결되다 보니까 현장의 끔찍한 뉴스들이 즉각 지금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 세계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나는 이 민간인 희생을 막기 위해서 뭘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국제법을 지키길 바란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지만 사실상 지상전이 되면
민간인 희생은 불가피한 거고요. 네. 또 전쟁에서 민간인 희생이 나는 건 어디까지나 국제법 위반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한 다음 날이죠.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바로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제 공격을 퍼부을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뭐 이제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서한 지구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아주 불안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가자 지구만 좀 많이 힘들었다고 그러면 지금 서한 지구까지도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긴 한데 그 어저께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이 만났다는 그 제스처로 오늘 이제 이런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 편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쪽에서는 굉장히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더더욱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좀 세게 공격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 서한 지구는 온건파인 파타당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양쪽의 무장 세력과 모든 것들이 다 위험하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지상전 얘기도 나오고요. 뭐 장기전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제사회 중재 노력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